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로스트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로스 1하고 로스 2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전에 로스 1 쓰시던 분들은 왜 로스 2를 써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존에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이 잘 로스 1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 로스 2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 시스템 자체를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 또 노력적인 면에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징점들이 있고 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는 바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온 강의 내용들은 제가 로스 2로 시작하는 로봇 프로그래밍 책에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오로카에 있는 강좌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제 로스 2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1하고 2의 차이점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게 꼭 로스 2에 대한 특징은 아니지만, 로스 1하고 2에 대한 공통된 특징이죠. 그리고 시장 출시 시간 단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로봇이라고 하면 보통은 종합적인 기술들이 집합되어 있는 그런 학문이죠. 그러니까 기계, 전자, 컴퓨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식들이 필요를 한데 어떤 개발자들이 이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실제 로봇을 제작하는데 자기가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이제 그 로봇 OS라는 운영 체제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자기가 좀 특화된 부분 말 그대로 슬램이라는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로봇 하드웨어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다면 그 하드웨어를 만들고 나머지 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로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거나 이전에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선은 로스 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로스 1은 연구 목적으로 처음에 개발이 된 거고 이 연구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오다가 인기가 많아지고 많이들 사용이 되지고 그리고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로스 2에서는 이제 산업용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보안적인 면이나 신뢰성 면이나 이런 것들을 어,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DDS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표준을 이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신뢰성과 안전과 관련된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로스2 설계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네, 로스2에서는 멀티 플랫폼, 리눅스, 윈도우, 그리고 맥 OS에서 지원이 되고 또 실시간성 부분에서 가장 또 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실시간 운영 체제, RTOS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됐다는 점. 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다음 부분 다중 도메인 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로봇들 꼭 로봇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로봇과 비슷한 부분에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벤더 선택 가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로봇 OS는 오픈 소스 기반이고 요 오픈 소스에서 좀 그 계층화와 그 추상화 같은 부분을 통해서 그 다른 다른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갖다 붙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학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스 플래닝, 그 경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알고리즘, 센서 값을 받아들이는 부분, 모터를 움직이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신을 하는 핵심 기능을 두고 다 분리해 놨기 때문에 그 기능별로 네, 어떤 특정 부분에 회사의 센서라든지 모바일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써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벤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공개 표준 기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스2에서는 통신 방법이
이전에 로스 1하고 틀리게 이따가 차이점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DDS를 기존으로 산업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DDS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을 높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로스트는 오픈 소스입니다.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기본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소스 레벨에서 네, 수정 변경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라는 말씀 이야기는 우선은 이 로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선 10년 이상 동안 이렇게 사용하시는 수많은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네, 글로벌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글 창에다가 써 놓으시면 많은 정보들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로스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연구용 소프트웨어 기반이었던 로스1에서 이제 산업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그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로스1하고 그 로스2 버전이 되면서 로스1하고는 이제 안에 메커니즘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혼용을 해서 쓸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로스 1이라는 게 워낙 그 오랫동안 써왔고 써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바로 갈아타 버리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 중간을 이어준다는 말씀은 이제 로스 2를 사용하고 있고 로스 1은 이제 같은 컴퓨터에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다가 로스 1에서 개발한 거를 로스 2에 그 로스 2 브릿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로스 1에 개발했던 거를 그대로 네, 로스2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로스1도 그렇고 로스2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통신을 통한 어떤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운영체제라는 게 이제 그 어떤 프레임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신을 로스1에 맞는 걸 로스2로 변경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로스1에서 쓸 수 있는 거를 로스2에서 쓸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된다고 진행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스2와 1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2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개발 시작은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처음 정식 버전이 이제 릴리즈 된 게 2017년도 12월 달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20년도에 지금 제가 지금 강의 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퍽시 버전, 이 이제 2020년에 나온 버전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한번 깔았을 때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 배시 파일에다가 실행을 넣었을 때 소스를 넣었을 때 좀 느려지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퍽시 버전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계속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퍽시 다음 버전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을 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네, 이제 로스 1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앞에서도 잠깐씩 말씀드렸지만 로스 1은 이제 2007년에 개발이 됐고, 사실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의 개발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긴 했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활발히 네, 지금보다는 확실히 더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활발한 부분,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돼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들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있었지만 서비스 로봇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때 연구가 시작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편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로스1이라는 어떤 플랫폼, 그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을 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처음 목적이었고, 그게 로스1이었고, 어떻게 보면 미들웨어 형태, 미들웨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로봇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그 운영체제가 돌고 있는 하드웨어가 될 거고요. 또는 그 로봇, 모터, 센서 이런 것들이 전부 하드웨어가 되고 그 하드웨어 위에 이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말 그대로 센서 신호를 읽고 어느 위치로 가려면 패스를 경로를 설정해야 되고 장애물이 나오면 장애물을 회피해야 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그냥 바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비독립적입니다. 종속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센서가 하나만 바뀌어도 위에 소프트웨어 단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미드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드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네, 통신을 기반으로 특히 로스 같은 경우는 이 미드웨어 형태가 이제 통신을 기반으로 특히 토픽, 뭐 서비스, 액션, 뭐 파라미터 이런 통신 네 가지 형태의 통신을 통해서 이런 미들웨어 기능을 수행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 로스 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일 로봇에 대한 그리고 로봇을 개발할 때 로봇을 운영하는 이 컴퓨터가 좀 성능이 좋은 그리고 리눅스 환경이고 실시간 제어보다는 어떤 성능적인 그냥 네, 일반적인 기능별로 절차적으로 되는 그런 제어 그리고 랩 환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가 좀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네, 연구소나 대학 같은 부분에서 연구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다라는 부분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눅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무료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연구 개발하는데 사실 윈도우나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면서 맘 편하게 자유롭게 지식재산권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리눅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리눅스 기반으로 개발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제어를 지원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그때만 해도 사실 로봇의 실시간 제어라고 하면 가장 큰 부분은 로봇과 관련된 실시간 제어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힘 제어, 로봇팔 같은 경우에는 힘 제어라든지 센서 입력을 받아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제어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하드웨어 단에 있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아두이노라든지 마이크로 프로세스 단에서 좀 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 단 자체에서 실시간 제어를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네, 윈도우 같이, 네, 윈도우도 사실 실시간 운영 체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한 10년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회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요구해지는 요건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로봇들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로봇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죠. 서비스 로봇들이 일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대 로봇을 이용하는 것들이 기본이 됐고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어, 하드웨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좀 성능이 낮은 라즈베리 파이 같은 데서도 돌아갈 수 있게끔 좀 사용을 최적화해야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을 빼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고 실시간 제어가 좀 필요해지고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랜선처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유선처럼 완전히 안전적인 그런 네트워크 환경이 아니고 무선이라든지 또는 뭐 LTE 통신이라든지 이렇게 뭐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서 통신이 쉽게 끊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동작할 수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 체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최신 기술들 그리고 산업적 제품 지원들이 이제 좀 고려가 돼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로스2 개발에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멀티 플랫폼 운영 체제를 지원을 해주고 리얼 타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고 보안 부분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전의 로스원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TCP ROS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통신을 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로스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만들었다 보니까 뭔가 표준도 좀 산업 표준도 안 맞았고, 그리고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았기 때문에 그 확장성이라든지 신뢰성 부분들을 만족해 줄 수 있는 DDS 부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네, 그런 DDS로 바뀌면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로스코어라고 로스1 쓰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로스코어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로스 마스터, 뭐 로깅, 그리고 또 하나가 파라미터 서버. 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 노드들이 실행됐고 어느 노드 어디에서 그 어떤 토픽으로 뭐 이게 통신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마스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로스코어였는데, 이게 이제 DDS에서 다이나믹 디스커버리라고 그 자체적으로 그런 기능이 안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DDS 안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노드에서 어떤 토픽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C나 파이썬을 지원하는데 좀 버전이 업된 거, 그리고 뭐 빌딩 시스템이라든지 빌드 툴들이 좀 바뀐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크게 다른 점은, 네, 메시지 타입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서비스, 토픽, 서비스, 액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로스2에서는 DDS를 지원하기 때문에 IDL이라는 확장자로 메시지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아마 인터프리터 언어에 썼던 그거 같은데, 요걸 통해서 이제 이 메시지의 직렬화 부분에 대해서 손쉽게 됐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또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로스 런치 파일은 이제 로스 1은 말 그대로 사실 로스 런을 써서 실행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로스 런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드들을 실행하고 설정을 하고 하는데, 로스 1에서는 이제 XML 문법 기반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로스 2에서는 파이썬, 그리고 WAML 확장자 기반으로 또 지원을 한다. 특히 파이썬을 지원을 해주면서 if문, for문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좀 그 런치 파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확대가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연결에 대한 확장성이 좀 많아졌다는 거. 특히 아마 여러분들 아두이노 그러니까 로스랑 연동해서 아두이노 쓰시려면 로스 시리얼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제 어, 그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뭐 아두이노 아니더라도 인베드 마이크로 프로세서 써가지고 쓰시려면 저걸 써가지고 썼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RTOS라든지 또 로스2 아두이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장성이 커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로스2의 플랫폼 말씀드렸듯이 리눅스, 윈도우, 맥OS를 지원을 한다는 게 좀 큰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요 나머지 얘기는 기본적으로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는 정도로. 그리고 리얼타임을 지원을 한다는 거, 그리고 DDS 특히 어, 네, 그 DDS 중에서도 이제 리얼타임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프로토콜 RTPS 통신 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리얼타임 코드를 이제 실시간성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염두를 두고 로스트를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안적인 부분에서 이제 큰 부분이, 이전에 로스1에서 쓰던 로스 마스터가 사실 가장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로스 마스터가 만약에 죽거나 이 로스 마스터를 이제 해킹을 하면 그 뭐 말 그대로 다른 그거랑 연결된 다른 이제 프로그램, 다른 그 로봇 시스템들은 다 죽게 되는, 그 보안적으로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DDS는 이제 산업용으로 산업 표준을 사용하다 보니까 DDS Security, DDS Security라는 특별한 그 프로토콜 보안 사양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안 부분을 확장할 수가 있고, 특히 다음에 이제 DDS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때 아마 나오겠지만, DDS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요. 어, 어떤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뭐 말 그대로 그 이제 산업에서 이런 통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신을 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하자. 어떻게 이렇게 하자. 이런 규약을 딱 정해 놓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USB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쓰는 건 USB 뭐 그 어떤 포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USB라는 거는 사실 그 어떤 규약입니다. 그 USB 크기의 밀리미터며 그 떨어진 그 사이즈며 스펙 같은 게 다 정해져 있고 속도는 언제까지 얼마나 저거 해야 되고 이거 인터페이스는 회로적으로 전기 회로를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운영 체제에 들어갈 때는 어떤 드라이버로 해가지고 이런 규약들이 다 있는 것처럼 이 DDS도 그런 프로토콜 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규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 여러 좀 회사들이나 여러 단체들이 이제 합의를 본 규약이겠죠. 그럼 그 규약을 가지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그 규약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짭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리눅스에 돌아갈 수도 있고 윈도우에 돌아갈 수도 있고 뭐 맥OS에 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RTOS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여기서 보면 뭐 Fast DDS 그리고 뭐 Cyclone DDS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그 DDS 규격을 가지고 만든 소프트웨어인 겁니다. 그럼 이 DDS 규격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다른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들이 그냥 로스트에 갖다 꽂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있던 DDS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대신 이제 DDS마다 어떤 거는 속도가 좀 빠르다거나 어떤 거는 지금 DDS 시큐리티처럼 보안을 좀 더 신경을 썼다던가 이런 기능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맞게끔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스2의 특징점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예전에는 로스1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TCP 로스라는 통신 라이브러리를 썼는데 로스2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Real Time Publish Subscribe 프로토콜인 DDS RTPS를 통신 미드웨어처럼 써가지고 요거를 사용을 한다. 요거는 이제 산업화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산업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요거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보장되는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실시간성이나 또는 어, 여기 밑에 보면 노드 간의 통신을 조정하는 QoS, Query of Service라고 만약에 내가 통신을 보냈는데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서 저쪽에서 못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그걸 보낼 수 있게끔 그런 것들 아니면 그냥 속도가 중요하면 그냥 무조건 막 보내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TCP 프로토콜이나 UDP 프로토콜처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뭐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프로토콜이고요. UDP 프로토콜은 네, 통신 속도를 우선시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CP, UDP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그 ISO 7 레이어, 그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요 부분에 대한 7가지 계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드웨어랑 피지컬 레이어인가 그런 쪽에 있는 프로토콜 레이어였나? 네, 그 부분은 저도 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 다시 원에 들어와서 그래서 DDS는 통신의 퀄리티를 조절하는 QoS도 있고 그리고 노드를 자동 감지하는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디스커버리 네,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좀 편리한 기능들이 있고 네, DDS는 이제 말 그대로 미들웨어 인터페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 미들웨어 형태를 제공해서 요 DDS 프로토콜을 따르게 만들어진 여러 회사의 제품들을 갖다 끼워서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이클론 DDS도 있고 패스트 DDS도 있고 아마 기본으로 패스트 DDS가 로스2에서는 특히 요 폭시 버전에서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노드 매니저 디스커버리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DDS가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에 DDS에서 다이내믹 디스커버리가 가능해서 어떤 노드에서 어떤 토픽이나 어떤 서비스 이런 어떤 노드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이제 자동적으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전에 로스 코어에서 하고 있던 로스 마스터의 기능들이 이제 DDS 자체로 흡수가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라든지 로깅 기능들은 이제 각각 다르게 구현이 돼서 실행이 된다. 뭐 이런 기능. 그리고 빌드 시스템이 로스트에서는 어멘트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아마 캐킨, 예전에 여러분들 캐킨 쓰셨죠? 로스1에서는 그게 이제 좀 바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툴도 캐킨 툴이 사용됐다가 요즘에서는 이제 콜콘? 네, 콜콘 툴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테스트할 때는 거의 콜콘이라는 명명어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빌드 옵션 관련해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우선은 예전 로스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를 뭐 캐킨 워크스페이스 줄임말로 WS 요 특정 워크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거기서만 이제 뭐 작업을 했는데, 로스2에서는 복수의 어, 워크스페이스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격리 빌드만 지원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격리 빌드만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모든 패키지를 별도로 빌드한다. 격리 빌드만 되는 건 모든 패키지를 별도로만 이제 분리를 해서 빌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로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빌드 패키지 만들 때그 약간 종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메시지 패키지를 만들면 이 메시지는 다른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메시지 패키지를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지 패키지를 먼저 빌드하고 나머지 거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게 먼저 빌드가 되면 이 메시지 패키지가 없다는 에러가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몇 가지 처리하는 옵션들이 있었는데, 이제 로스2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각 격리해서 빌드를 하는 거를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no develop space. 로스 1에서는 develop이라는 폴더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코드가 저장이 돼서, 뭐, 우리가 꼭 어떤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빌드 한 다음에 바로 테스트 해보고, 코드 수정해서,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는 코드 수정해서 뭐, 그거를 업데이트 해본다던가, 뭐 이런 게 할 수가 있었는데, 로스 근데 이게 어떻게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한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스트에서는 이런 거를 좀 막아놨다고, 그러니까 설치한 후에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근데 이게 개발할 때는 이제 워낙 이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Steam Link Install이라는 옵션을 넣어서 예전과 같이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뭐 오로카 강좌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테스트 할 때 이 Steam Link Install을 이용해서 빌드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로스2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이제 통합됐다라는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이제 로스트는 오픈 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코드 작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런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예전 로스1에서는 여러 가지 툴이 이제 따로따로 됐었는데, 로스1에서는 VCS 툴이라고 레포스라는 확장자를 갖는 요 VS 툴이라는 걸로 통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말 그대로 로스2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네,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를 C++로 또는 파이썬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P를 위해서는 RCLCPP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RCL 파이썬 PY를 임포트를 해가지고 로스를 연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고 랭귀라든지 노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도 이제 연동이 되네요. 자, 그 다음 얘기 나온 거는 네, 라이프 사이클.
네, 로스트에서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노드가 생성이 되고, 이게 문제가 없어서 액티베이트 되고, 활동을 하다가 어떤 명령을 해서 셧다운 되고, 죽고, 뭐 이런 어떤 노드가 실행되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서비스를 하고, 죽고, 종료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앞으로 FSM, Finite State Machine, 상태천이 뭐 머신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처럼 어떤 이 상태가 변할 때마다 말 그대로 생성, 활동, 종료 중, 종료 뭐 이런 상태들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들을 옆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흐름도로 해놓은 것들을 상태천이 머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SM.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로스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상태마다 처리할 수 있는 그 콜백 함수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로스트의 특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멀티플 로드라는 거는 뭐 로스트 1에서는 사실 로드 하나, 그러니까 프로세스 하나에 로드가 하나라는 게 기본 원칙이었는데, 이런 거를 뭐 해결해 주는 게 노드렛이라는 기능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로스트에서는 프로세스 하나에 여러 가지 노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해준 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요거의 가장 큰 특징점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스는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통신이라는 거는 이제 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토픽, 서비스, 액션, 파라미터 어떤 데이터들을 뭐 막 통신을 보내려면 잘 정리를 해가지고 통신으로 확 보내고 저쪽에서 받아서 잘 정리해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식의 부가적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일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상에서는 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버헤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프로세스 안이라는 거는 이제 운영체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같은 메모리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뭐 어떤 주소에다가 저장을 해놨어. 주소에다가 뭐 한 10메가바이트로 쭉 연속해서 써놨다라는 거를 해놓고 다른 노드에다가 그 주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10메가바이트만 읽어. 그러면 복사 없이 그 데이터에 그 메모리 주소 가서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통신을 위해서 데이터를 잘 마사지 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보내고 다시 그 받은 거를 다시 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특히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 뭐 카메라의 영상을 처리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기존에 이제 방식으로 하면 성능 저하, 통신 오버헤드가 있는데 로스2의 이런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네, 프로세스 내 통신, 네, 요걸 이용하면 네,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로스2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이제 C++ 랭귀지를 통해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이썬이 안 돼서. 그래서 이런 좀 상위 고급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파이썬 이외에 C++를 이용한 로스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스레딩 모듈은 로스 1에서는 이제 단일 스레드나 다중 스레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됐는데 로스 2에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스레딩 모델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말 그대로 예전에는 단일 CPU의 그러니까 속도, 헤르츠가 중요했다고 치면 요즘 같은 경우는 멀티 스레드라든지 멀티 프로세서, 코어를 이용한 병렬화 작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중요해지죠. 여러분들 CPU를 사실 때도 컴퓨터를 사실 때도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런 스레딩 모델에 대해서 더 중요한 점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로스트도 메시지 통신 방식의 토픽 서비스 액션은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 틀리겠죠. 그리고 로스트에서는 이제 이 메시지 세 가지 이외의 IDL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은 이제 로스 런치. 요것도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로스 1에서는 XML만 기존을 준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로스 2에서는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조건문이라든지 파이썬의 모듈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로스 런치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 실시간이랑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연결성을 확대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전에 뭐 시리얼 통신, 로스 시리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단편적인 방법만 제공했다고 하면 로스 1에서는 로스 2에서는 뭐 시리얼 통신, 블루투스, 와이파이 통신 또는 리얼타임 OS 등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기능을 연결성을 지원을 확장을 해서 로스2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 아직까지는 네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로스2에 대한 특징점들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로스 1과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뭐 강좌에 오로카에 있는 강좌에 나와 있는 거에 추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덧붙여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